잠을 잘 자야지 살이 빠진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잠을 충분히 안 잤을 때 얼마나 쉽게 살찌는지,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잤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부터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어질 겁니다. 2017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우리가 3.5시간에서 5.5시간 미만으로 잤을 때 이걸 부분적 수면 박탈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연구했던 데이터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 또는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잠을 잘 못 잤을 때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385kcal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나온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잠을 덜 자는 사람들의 비만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1.55배 증가, 어린이의 경우는 1.89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회귀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드는 통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수면 시간이 1시간 감소할 때마다 BMI가 0.35kg per 제곱미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키가 178cm인 사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kg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 2시간을 덜 자면 3kg 정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연구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RCT, 무작위 임상 대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체중인 성인을 칼로리 제한 식단을 통해서 14일 동안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이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8.5시간 자게 하고 한쪽에서는 5.5시간 자게 해서 수면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 2주 뒤에 감량한 체중은 3kg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빠졌느냐 또는 제지방이 빠졌느냐, 이 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8.5시간을 잤던 그룹에서는 3kg가 빠질 때 1.4kg이 체지방이었고요. 1.6kg이 제지방, 그러니까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었습니다. 반면 5.5시간을 잤던 그룹에서는 0.6kg의 체지방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나머지 2.4kg 감량은 제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이 근육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살이 빠져도 잠을 충분히 잤을 때는 감량한 체중의 절반 정도가 체지방이었는데, 잠을 덜 잤을 때, 하루에 5.5시간 잤을 때는 감량한 체중의 80%가 제지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5.5시간이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현대인한테는 되게 평균적인 수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잠을 자는 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잠에 들고 나서도 실제 수면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는 동안에 수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7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 수면 데이터에서는 6시간 또는 6시간 20분 정도 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잤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5.5시간의 수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다이어트를 했어도 체지방은 잘 안 빠지고 제지방 또는 근육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고작 2주 만의 결과였다는 것을 주목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365일 이렇게 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면 잠을 똑바로 자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다이어트에 불리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4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잠을 조금 더 충분히 잤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데이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잤을 때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식욕과 포만감 호르몬의 교란입니다. 잠을 충분히 안 자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하고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충분히 먹어도 배가 잘 안 부르고 더 먹고 싶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논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나온 되게 중요한 논문인데요. 하루에 4시간씩 수면을 이틀 동안 했을 때 또는 10시간씩 수면을 이틀 동안 했을 때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잤을 때는 렙틴 수치는 18% 감소, 그렐린 수치는 28% 증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배고픔은 24% 증가,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갈망은 33에서 45%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충격적이냐면요.
어떤 다른 한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통해서 BMI 수치를 5%를 떨어뜨리는 감량을 했어요. 이때 참가자들의 그렐린과 렙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간의 다이어트 이후에 그렐린 수치는 12% 증가했고요. 렙틴 수치는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틀만 잠을 잘 못 자도 우리가 배고픔을 더 느끼고 또는 포만감을 못 느끼는 정도가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잘 뺐을 때 그때보다 조금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명확한 포만감과 식욕의 호르몬 신호의 교란이 온 거예요. 다음은 실험실 바깥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위스콘신 수면 코호트라는 연구에서 1024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때 7.7시간 미만, 그러니까 약 8시간 미만으로 잤을 때 적게 자는 사람일수록 BMI가 높았습니다. 비만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게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렙틴 수치가 더 낮았고요. 그렐린은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5시간 잤을 때, 8시간 잤을 때에 비해서 렙틴이 얼마나 낮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수치는 15.5% 낮다고 예측되었습니다. 그렐린의 경우에는 5시간 잤을 때, 8시간 잤을 때에 비해서 14.9% 그렐린이 높을 거라고 예측되었어요. 그러니까 덜 배부르고 더 배고픈 상태가 예측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잠을 덜 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포만감이 15% 떨어지고 배고픔은 15%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잤을 때 다이어트가 어려지는 이유 두 번째는 뇌 보상 시스템의 교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쾌락을소의 음식을 갈망하는 게 더 높아져요.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게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봤을 때 이 엔도라는 말은 안에서, 몸 안에서 나온다, 내인성이란 말이고요. 카나비노이드는 카나비스, 우리가 그 대마초라고 하는 이 마약 물질,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쾌락 물질이라는 건데요.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의 변연계, 이 안쪽에 있는 충동 관련 쾌락 회로가 증가하고요. 우리의 어떤 보상이 높은 것에 대한 어떤 쾌락 자극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합니다. 식욕도 조금 더 강렬해질 수 있어요.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중에서 대표적인 게 2AG, 2아라키도노일 글리세롤입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나오는 카나비노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식욕과 통증, 감정 또는 면역 등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몸에서 나올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쾌락 자극에 많이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4.5시간 잤을 때는 8시간 잤을 때에 비해서 이 물질이 33%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혈중 피크가 약 90분 정도 늦은 시간, 21시까지 높게 유지가 되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음식에 대한 쾌락으로서의 갈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리듬이 조금 더 증폭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밤 시간까지 이것에 대한 취약성이 높았다는 것은 우리가 밤에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을 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떠나서 늦은 시간에 어떤 쾌락 자극들, 우리가 도파민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술이나 담배 또는 자극적인 콘텐츠나 이야기 또는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이 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는 우리가 늦은 시간에 야식을 참거나 또는 식욕을 통제하는 게 조금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그룹에서는 맛있는 간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수면 관련 전문가 매튜 호크 박사의 연구실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청년 23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상태를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수면, 약 8시간의 수면을 하게 만들고요. 한쪽은 약 24시간이 조금 넘게 못 자게 했습니다. 이때 fMRI, 펑셔널 MRI를 통해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 결과 대뇌 피질의 활성도는 떨어졌고요. 안쪽에 있는 변연계, 편도체의 반응성은 올라갔습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안전활,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과 정반대의 효과입니다. 편도체가 흥분하고 전두엽은 억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고보상 음식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건 더욱더 어려워지고 감정도 조금 더 통제하는 게 어려워져요. 2012년에 나온 또 다른 연구에서도 수면이 감소했을 때 뇌에서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음식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과식을 유발할 리스크가 증가했던 거죠. 잠을 충분히 못 잤을 때 편흥전억, 편도체는 흥분하고 전두엽은 억제되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잤을 때 쉽게 살찌는 이유 세 번째는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이건 주로 코르티솔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면 코르티솔 레벨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쉽게 살찌는 몸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는 1999년에 란셋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6일 동안 매일 4시간씩 잤습니다. 그 결과 저녁 시간에 코르티솔 레벨이 올라갔고요.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야간 시간에도 비상 모드가 계속해서 켜져 있는 거예요. 보통 늦은 오후부터는 코르티솔 레벨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하는 속도가 6배나 느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기초 대사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포도당 내성 감소했고요. 포도당 제거율이 40% 감소했습니다. 아침에 식사 후의 혈당은 더 증가했습니다. 급성 인슐린 반응, 그러니까 혈당 증가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이 인슐린 반응이 30% 감소했습니다. 몸이 조금 더 반응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글루코스 이펙티브니스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건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세포가 얼마나 포도당을 잘 처리하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이건 거의 당뇨 환자의 수준입니다. 이 데이터가 다시 한 번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 연구에서 딱 6일,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을 4시간 잤을 때 당뇨 환자와 유사한 정도의 당 대사 저하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일주일만 못 자도 당뇨 환자만큼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2022년에 나온 또 다른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었을 때는 이 만성 고코르티솔 혈증, 그러니까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이것은 곧 지방 저장이 촉진되고 근육 분해가 활성화되는 이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에는 이 코르티솔의 수용체가 2배에서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코르티솔 수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소에 내장 지방이나 뱃살이 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14일 동안 4시간을 자거나 또는 9시간을 자게 했어요. 그리고 음식 섭취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잠을 덜 잔 그룹에서 하루에 308kcal를 더 먹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비슷했고요. 이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양쪽 그룹 모두 체중이 증가했는데요. 4시간 잔 그룹에서 0.5kg의 체중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덱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체성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는 체지방에서는 양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CT 측정을 통해서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을 촬영했을 때는 4시간 잔 그룹에서만 복부지방이 9% 증가하고 내장지방은 11%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때 충분히 잔 그룹에서는 이렇게 내장지방과 복부지방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이 연구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잠을 4시간 잤을 때는 9시간 잤을 때에 비해서 하루에 300kcal 정도를 더 먹었다. 그리고 살이 찔 때 뱃살, 내장지방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약 10% 더 증가한 거예요. 이 연구는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이 지질을 저장하는, 지방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더 쉽게 살찌고 배 쪽이, 내장지방이 찔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을 때 쉽게 살찌는 이유, 4번째는 인슐린과 혈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2010년에 발표된 연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연구 결과 하루만 4시간을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딱 하루만 4시간을 잤는데도 말초의 인슐린 민감도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유리지방산의 농도는 19% 증가했습니다. 지방 분해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더 떨어진 거예요. 처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안에서의 포당 합성은 22%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간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이 연구가 충격적인 것은 건강한 사람이 딱 하루만 4시간 잤을 때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중에 많은 날들에 잠을 잘 못 잤을 때는 어떨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조금 더 심각할 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2012년에 나온 또 다른 연구에서는 4일 동안 4.35시간 자게 했습니다. 이때 약 8시간 잤을 때에 비해서 전신의 인슐린 민감도가 16%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AKT라고 해가지고 인슐린이 혈액 속에서 세포에 도달했을 때 세포 안에서 반응하는 이 단백질의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슐린이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쪽에서 이 AKT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어떤 세포의 벨소리 같은 응답의 크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의 전반적 활성도를 보여주는 AUC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전체 벨소리가 30%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 반응은 29% 감소한 겁니다. 이 벨소리의 최대 볼륨이 7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소보다 3배 정도의 더 많은 인슐린을 넣었을 때야 이전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벨소리 크기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적 기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는 것. 두 번째는 HPA,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의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 결과 이 지방세포의 어떤 인슐린 민감도가 약 30%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보다 인슐린을 3배 이상 더 필요로 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을 잘 동안 못 잤을 때 전신의 인슐린 민감도가 약 16% 감소하고 또 지방세포의 인슐린 민감도가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에 나온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에 결정타를 박습니다. 건강한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첫 3일 동안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충분히 잘 자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7일 동안은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게 했어요. 그 결과 정맥포당 부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인슐린 민감도는 20% 감소했고요. 고인슐린 정상혈당 클래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인슐린 민감도는 11% 감소했습니다. 측정하는 방식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11%에서 20% 정도의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주일만 잠을 잘 못 자도 5시간 정도 자도 인슐린 민감도가 20%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RCT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잠을 잘 못 잤을 때는 식욕과 포만감의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고 뇌 보상 시스템이 망가지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혈당 대사, 인슐린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만 살이 빠진다 또는 건강하게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1시간 더 충분히 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데이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에 나온 다음의 연구에서는 6.5시간 미만으로 자던 과체중 성인이 상담을 통해서 잠자는 시간을 1.2시간 내렸을 때 하루 평균 270kcal를 덜 먹었다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식단이나 운동과 같은 다른 습관의 변화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결과를 오늘 살펴봤던 다양한 데이터랑 함께 정리해보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는 하루에 385kcal를 더 먹고 있었다. 그리고 살을 뺐어도 체지방보다는 제지방 또는 근육의 감소가 더 컸다. 반대로 이렇게 잠을 늘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루에 식욕과 포만감이 조금 더 안정화돼서 자연스럽게 덜 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레벨이 낮아져서 우리 내장지방, 복부지방이 축적될 위험도 더 낮아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활동에 대한 욕구 또는 에너지 레벨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2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한 해 동안 딱 1시간만 더 자자 라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30분만 자는 시간을 땡기는 겁니다. 일어나시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요. 잠드는 시간을 딱 30분만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동안 땡겨보세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또 한 달에서 2달 동안 30분 더 당기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3, 4개월 뒤에는 1시간 더 자고 있을 겁니다. 1시간 더 자면 여러분들은 포만감도, 식욕도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레벨도 낮아지고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내장지방은 덜 찌고 활력은 높아지고 살이 조금 더 쉽게 빠지면서 근육도 잘 붙을 겁니다. 혹시나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저녁 시간에 또는 밤 시간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쥐려면 또 다른 하나는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지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요. 한번 저녁 시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과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 포기할 수 있을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면의 시간과 관련해서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지만 사실 수면의 퀄리티,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7시간을 자도 8시간을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영상들에서 제가 자세히 소개한 게 있으니까 이 가이드를 보시고요. 혹시나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 깊게 못 잔다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라차는 현재 품절 상태이고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새로운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블라차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 7월에 이 제품 출시했을 때 꼭 구매할 수 있게 확인하시고요. 카카오톡에서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두시면 이후에 블라차가 출시했을 때 알람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최경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팁을 더 안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래쪽에서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8시간, 안 되더라도 7시간 조금 더 평안하게, 충분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